캐주얼 의류를 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야, 사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치가 일어난 게 올 초였었죠. 네, 2월 10일 날 결정돼서 11일 날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이 난 거 그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상태로 그냥 그 스톱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해 보상은요? 피해 보상은 전체 피해 저희가 추산하는 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예. 정부에서 일단 정부의 양식에 따라서 피해 조사를 한 게 인정을 받은 게 신고를 9,700억 했더니 7,700억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 금액 중에 이제 4,700억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대출 부분 아닙니까? 4,700억은 재개가 된다면 즉시 갚아야 되는 비용들이 그렇죠. 그렇죠.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빚이네요, 빚. 그렇습니다. 향후에 벌어들일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만드셨던 게 얼마 정도 기간 동안 하시다가 그게 중단되신 거예요? 저희는 2009년도 저희 후발 기업입니다. 이제 선발업체들은 2005년도부터 들어갔었고요. 저희는 2009년도에 후발업체가 한 80여 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이제 선발이든 후발이든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약 이제 한 5년 정도 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각종 지원,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여 걸려서 이게 좀 정상화 시켜보려고 하니까 또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개성공단이 말이죠. 네. 단지 우리가 돈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동북아의 평화 정세, 그다음에 남북 통일의 겨두 확보, 그다음에 제2의 개성공단, 제3공단 총 12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제 정책이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무당 최순실이익을 금지시켰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땠어요, 당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시에 얼마나 그 화가 났는지, 저희는 2013년도에 한번 잠정 중단이 돼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의 남북 대화를 7차에 걸쳐서 끌면서,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양측은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받음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남북 양측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래처라든지 이로부터 보다 신뢰가 좀 있었죠. 개성공단은 이 정부에서 다시 연셈이니까. 정확히 박근혜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움직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청천벽력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한 겁니다. 북핵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연관시켜서. 그렇습니다. 북핵 실험이 이 정부 들어서 보수 정권 들어서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4차에 걸쳐서 추가로 이제 북핵 실험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개성공단 운영은 영향받음 없이 유지된다라고 밝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사일 실험이 2월 7일 날 있었기 때문에 또 지지도 했었고 그랬으나 이상 없이 운영된다라는 대답을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2월 10일 날 오전에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남북회담본부에 우리 기업인들을 불러서 2시까지 집합을 해서 갔더니 5시에 공식 발표 나온다고 3시간 만에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방송에 그동안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나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평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유가 되게 많아갖고 거기다가 잠깐 분점 내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님 또는 이 간사님으로 부른 게 맞을까요? 간사님이 맞죠. 사장님으로 부를 게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피가 커 보여요. 사장님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조금만 들어보게. 저희도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그게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 당시에 진출할 당시에 신용등급 A+였습니다. 소기업이 A+라면 굉장히 건실하다고 평가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진출을 했고 진출하고 보니 이쪽이 저희가 단순히 공장만 진출했던 게 아니고 종업원들 복지 수준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구비를 해서 갔습니다. 북측 근로자들한테 세계 최고의 생산 설비 속에서 제품을 생산해내서 우리 남측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수출도 하자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좀 대출도 조금 더 받고 그랬던 건데 그 대출들이 지금 보험받아서 다 대출 갚는 데 쓰이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벌었던 것들은 다 날릴 판입니다.
북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됐고 뭐 이런 현황 좀 알려주세요. 어떤 그림 좀 그려보게요. 예, 2009년도에 진출해서 저희는 이제 공장을 좀 크게 지어서 약 3,000명 정도 규모를 했습니다. 아니, 직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규모를 그렇게 크게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한 200명 가지고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가동 적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근로자 공급이 안 됐죠. 그러다가 그래도 바리바리 받아서 약 1,000여 명까지 채웠고 그 1,000여 명들 일일이 전부 다 승용공 만들어놨고 그래서 올해 2월 초에 저는 이제 독일 출장을 가 있었는데 독일 그 브랜드로부터 월 약 그 100만 불어치 좀 더 상회하는 금액 수준으로 오다도 고정 오다도 받은 상태였는데 그날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은 해외에 돌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비즈니스 등에 비수로 꽂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사장 간사님은 박근혜가 처음에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처음에는. 예, 뭐 용어 자체는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야, 그 현실감 있는 얘기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어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왜 폐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폐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폐쇄됐다라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그레이트 박 1718 아닙니까? 1819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받고 반면에 최근에 또 박주민 의원께서 밝혀낸 건데 DMZ 또 세계평화공원에 올해 예산은 또 배정을 해놨어요, 통일부가. 그렇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거든요. 자기 슈킹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투자한 거 슈킹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백히 좀 밝혀달라고 국회에 지금 최순실 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쪽에다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 우리 새가 나란다 에서도 그 점을 좀 강력하게 촉구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한강 신도시 쪽에 어디 좋은 오피스텔 없을까? 한강 신도시면 NK 리우밀 오피스텔이지. NK 리우밀 오피스텔? 구례 중심 상업지역의 생활 편의는 물론 단지역 수변공원과 구례역까지 들어선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김포 한강 신도시 NK 리우밀 오피스텔. 문의전화 031-8000번에 9700번. NK건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세상에 한 장뿐인 나만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커플티,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가족티, 자영업이나 단체분들에게는 맞춤형 단체 티셔츠를, 세상에 단 한 장도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프린팅 공작소를 검색해보세요. 광화문에서 화제가 됐던 그 디자인 말이지. 이야, 박근혜 사진 들어간 이하 작가 작품. 우리도 맞춰해봐야지. 그림과 사진이 패션이 되는 곳 프린팅 공작소 프린팅 diy.co.kr 070-4211-2321. 그럼 그 입주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북한을 매일 이제 드나들었잖아요. 네. 그럼 그 입주 기업들 사장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뒷말을 좀 듣고 싶어요. 뭐라고 하든가요? 네, 뭐라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각자 피해액도 엄청나고, 근데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아하, 이렇게까지 못
잎사귀 된 거는 저 사람의 탓이었구나.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이제 알겠구나. 같은 거를 알게 됐을 때 이 분들끼리의 나누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간접 확보를 해주셔도 돼요. 실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정책에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고 다시 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국민의 여망하고는 반대로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 내에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2013년도에 어찌 보면 북측에서 그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건화돼서 잠정 중단이 5개월 동안 됐었는데 다시 어찌됐건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열었지 않습니까? 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남북 양측의 의무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고 이건 우리가 개성공단은 우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보수든 진보든 전부 다 관심이 있어 하는 거고 당연히 민족적 과제로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거니까 사실은 그때 이후 저희들도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그냥 사익 추구 위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있었다 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좀 공익 추구로 또 민족적 과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3년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전면 중단이 일단 됐었기 때문에 기업이 한 번 중단이 됐다 재개해서 정상화되는 데는 진짜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이제 낙이 오려고 하는데 또 한 방에 이렇게 먹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말 힘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최순실 건에 의해서 다 밝혀졌다. 우리 나름대로는 퍼즐이 그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전 국민이 또는 국회가 또 우리 시민사회가 이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향후에 어떤 우리가 개성공단이 진로가 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폐쇄로 인해서 남한이 입게 되는 이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 피해 기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추산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액을 산출한 건 1조 5천억 정도인데 연관산업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원래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면 공단 내에 1,000명의 주재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측에. 그다음에 그 123개 기업에 우리 남측 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부서 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가 3,000명이 지금 일자리가 지금 고스란히 날아간 거고요. 또 협력업체가 5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아주 작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개성공단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 한 명씩만 개성공단 관련 일자리가 날아갔다 해도 5천 개가 지금 벌써 날아간 겁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현재로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상태잖아요.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다시 돌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북한이 다 점거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올 스톱이죠. 따로 누가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인수를 해서 그걸 돌린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요. 우리 남측에서 그 관련된 전기, 가스, 또 수도까지 다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개성에 가면 월고 조수지가 있는데 그 월고 조수지 물론 이제 상수원을 썼습니다. 개성 시민하고 같이 쓴 건데 이제 우리가 철수 폐쇄 해부로 인해서 개성 시민들도 식수가 지금 지하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를 자기 걸로 쓸 수도 없고 아무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올스톱돼 있는 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지금 나온 거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는 집이 다 있으니까. 근데 개성공단에서 5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넷씩만 따져도 2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일자리에 이뤘으면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북한 그때 북한이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느냐 질문을 좀 잘 던졌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국가 간의 조약이었거든요. 네. 네, 국가 간의 조약이었는데 일방적인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국제적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후에 이런 여지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근데 북한과 우리가 무슨 수교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주민들이 지금 아직도 개성에 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갔겠죠. 풍문입니다. 확인되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풍문을. 지금 뭐 단동지역, 중국의 접경이죠. 그쪽 지역에 상당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나와 있다. 역시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국제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또 뭐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력 송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이제 중국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참고로 개성공단 내에서 비용은 저 비용인 것 같지만 근로자들 관련된 비용이 직접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코파이 같은 것도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불하고 비누라든지 생필품 우리 군대식으로 치면은 보급품을 저희들이 좀 책임져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중국에서는 비용으로 다 현금화시키고.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확 열받은다. 이번에 제가 지금 저기 연길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얘기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신우주공단하고 단동공단이 중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개성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빼서 중국의 공단을 지금 가동시키는데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한간의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한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이 무식한 정권 때문에 남북 경협에 따른 이익의 손실 다 중국으로 넘겨주는 꼴이 지금 돼버리 이런 개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를 겁니다. 제가 나름 중국 전문가인 만큼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123개 업체 중에 72개가 사실상 의류나 신발에 관련된 생필품에 관련된 공장이었고 여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굉장히 숙련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임금은 뭐 15만 원, 기적비용을 포함하더라도 20만 원 좌우에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 개성공단 사태가 생기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동 이쪽에 의류공단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게 5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해외 이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주가 아니라 통행증만 받아가지고 아침에 신의주 이쪽 단동에서 단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일하고 저녁 때 되면 퇴근돼서 옵니다. 그런 입경증을 받아가지고 통행을 하면서 근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약 8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당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던 국내 의료품들을 중국제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브랜드화 해갖고 팔고 있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생산자가 아닌 브랜드화해서 팔고 있는 대기업들은 실제 이게 똑같은 노동자가 만드는 거를 옛날 개성공단에서 사오던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중국에서 사다가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M이니까 불편을 안 겪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해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생산자가 됐던 이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 피해를 감안하고 같이 망해야 될 브랜드 대기업들은 전혀 손실을 안 보게끔 뒤로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 그런 중소 그런 기업인들만 망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은 어디에서 납품받아 OEM으로 하나 상관없게끔 하는데 그 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바로 압록강만 건너면은 있는 곳이 단둥이잖아요. 그쪽으로 공단을 해놓고 그 숙련공들 사실 여기에서 많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비숙련공원, 숙련공을 만들어 놓은 그 숙련공들은 다 글로 가서 입경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은 생산되고, 그 생산된 것을 대기업은 그냥 받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여기에서 개성공단에서 15만원 받던 것이 중국에서는 이제 달러로 다 현금화로 받으니까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길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연길에 북한 공단이 있어요. 네. 차로 노동자들을 매일 실었다 날르고 하고 연구실도 있고 또 거기에 숙소도 있는 걸 제가 구경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연길에서 듣기로는 해외에 노동자들 송출을 최우선 순위를 개성공단 숙련공으로 잡았던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원하기 때문인 건데 왜 중국에서 일을 원하냐면 한국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 받아버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연길 경제와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쪽에 그 중국 내부의 경제 발전에 도화선을 만들려고 한다. 이 얘기를 중국에서 들은 건데 지금 기사도 떴네요. 지금 남한의 기사에서도.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 상인 기업인들을 망하게 하면서 제일 덕본 세력은 지금 중국에 바로 그 얘기예요. 기술까지 이전된다는 거. 중국 공단을 화랑시키고 대기업 한국 내에 뭐 이런 대기업들은 손해 본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거네. 그냥 희생양이 된 거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들이 개성공단을 닫았다고 하는 명목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북한 입장에서 인건비를 통한 해외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외화 취득 부분은 더 늘어나 5배, 6배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적 행위를 한 거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이게 돈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의 흐름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폐쇄였고 그 폐쇄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 폐쇄였으며 그 폐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믿고 입주했던 지금 입주자들 뿐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기업체들 쌍방울이나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속옷의 70%가 개성공단에서 나왔어요. 개성공단 닫으면 우리 빤스 못 입는다고. 빤스값 2배로 오를 거라 그랬어. 지금도 똑같아요. 생산량, 투입량 다 똑같아. 똑같은 대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이 모든 부분에 연결돼 있는 고리 안에서 유일하게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개성공단 입주하신 기업체들 뿐이라는 거죠. 123명의 기업체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근데 자국민 돈 빼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에게 득이 되고 또 북한의 돈줄을 쥔다는 것이 자기네들의 원래 목표였지만 북한은 그렇다고 해서 큰 손해도 보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오히려 더 이익 보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 그 정부에서 명백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한테 피해를 입힌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저희 피해자들이 근데 피해 실태를 조사할 때 가해자가 정한 양식에 의해서 피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가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 금액도 한 60% 정도까지만 지불하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돈을 좀 싸놓고 살았다더니 그러면 60%도 받고 그냥 폭행 그냥 유야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금들은 전부 다 은행 대출로 다 들어갔던 거고요. 담보가 제공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마저 받아야 기존에 그중에 일부를 또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얼마라도 챙겨서 생계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절대로 그 차액분 나머지 한 40%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로 찾아가서 국회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렸고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천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정부가 끝까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또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왔는데 그 점이 지금 저희로서는 막막합니다. 지금 폐쇄 전까지의 금융대출 부분과 피해액이 추가로 필요한 게 3천억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뭐죠? 정부가 피해 실태 조사를 한 게 7,700억 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4,700억 원을 각종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불급을 했고. 그렇죠. 3,000억이 차액이 남습니다. 그걸 안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것도 안 주겠다.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래의 부의 창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농사 국가가 강제 수용할 때요. 5년치의 분량의 농사를 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농토를 강제 수용할 때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근데 이 개성공단에서는 이런 배려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예 전혀 말도 못 꺼내보고요. 실질적으로 당한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실비로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가 그 오더를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 그 증명서를 내야만. 예, 그 거래처 원재료 또는 완제품 납품이나 완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전부 증빙이 됐고 정부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게 1,900억입니다. 그것만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1,200억을 지불하고 700억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한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마치 미래의 수입금까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분들이 지금 서명받고 투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손해 본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예, 실제 거기에 있는 시설비 뭐 이런 등등이 다 있는 거죠. 또는 수주를 받아서 보상을 했거나 이런 전반적인 거지 이분들이 과다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이런 건 저희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런 걸 주장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유동자산 피해 같은 경우는 거래처들도 그냥 엉뚱하게 당한 겁니다. 고의 과실 없이.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서 거래처들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죠. 대체 생산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소송이 2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걸은 소송이요? 아닙니다. 기업인들이 우리 입주기업한테 건 소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래처 기업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똥은 정부가 쌌는데 뒤치다거리는 우리 민간 기업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무당 하나가 한민족의 맥을 확 끊어버린 겁니다.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민족적 염원이 담긴 그럼요. 사업이었으니까 그 사업이었다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다른 정부들에서 시작한 거니까 이걸 못 보겠다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 개대지론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니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정 니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충 보상 신용이라도 할게. 이 상태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잖아. 근데 제일 끔찍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완전히 국가에 의해 가지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지금 그 금전적인 손해도 엄청난 데다가 네. 심지어 지금 이 사건이 터졌을 적에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굉장한 여론 조작, 뭐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보면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었다고. 아니 기업이라는 거는 원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위험을 안고서 하는 게 사업인 건데 니네는 왜 손해본 거를 전부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하냐? 이런 식의 굉장히 악성화된 여론이 또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떤 조작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 어떤 그 국민 중에 일부 약자 그것도 국가를 굉장히 믿었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그 나머지들은 국민들끼리 싸우게끔 만들고 여론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자기는 떠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너무 전형적이야. 이 국가 폭력의 양태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활동할 때는 소위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 활동 아닙니까? 저희 민간 기업이 알아서 시장 평가도 하고 리스크 평가도 하고 진출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 점에 있어서 전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지원해가는 법률을 가지고 법으로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이번에 개성공업지구는 폐쇄를 하자라고 법이 제정되고 그랬더라면은 그 부분에 또 우리가 대응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버리는 건 이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그냥 비수를 꽂아버린 거니까. 폭력이죠 이거는. 국가폭력이 아니에요. 네, 폭력이죠. 왜 그러냐면 폐쇄하기 전에 이런 리스크 관리들을 전부 계산해보고 입주주 기업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이후에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당이 점쳐가지고 그냥 폐쇄해버리니까 박살 나버리는 꼴이죠. 그리고 저는 자기는 뒷구멍으로 DMZ 뭐 이거 통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는 거지. 네. 근데 저는 이번 관련해서 이거 이후에 이 시민혁명 이후에 이 관련자들 전부 다 저는 재산 몰수해서 다시는 이런 개짓거리를 못하도록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박근혜가 쌈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민이 지우는 거야 나중에는. 혈세로 지금 주고 보세요.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물질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 송 소장님은 잘 아실 거야. 이 상황에 만약에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개성공단에다가 공장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돈 좀 벌만 하니까 딱 그거 치우고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이 상태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신할까요, 저 양반이요? 기업인에게 기업은요 자식 이상의 가치입니다. 네.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정말 모든 거를 다 바쳐서 만들어낸 일종의 총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키우다 망해도 그냥 자기 자책감이 엄청 큰 거야. 아,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잘 될 텐데, 막 이거 잘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돈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투자했고 노력해왔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잃는다는 박탈감이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 잃으면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게 국가나 외부적인 세력이나 일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민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평생의 업적이 한꺼번에 날아간다고 치면 이거는 그렇죠. 너무나 잔혹한 정말 가혹한 피해죠.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는 게 잠 못 자잖아요. 왜 세월호 엄마들이 마찬가지거든. 자식을 어떻게 다시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것처럼 저 건너에 내 공장이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것이 송 소장 말처럼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망한 게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심정도 말씀해 보세요. 네네. 방금 정신적 피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기업인들이 평생의 꿈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또 통일의 장이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저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거의 저희 영혼을 바쳤다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남측 기업, 남한 사람들 욕 얻어먹지 않게 하자.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사자. 돈을 벌 게 아니라 마음을 사서 이 벽을 허물면 저분들이 순수하게 훨씬 더 잘해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초기에는 가면은 남과 북이 서로 문화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측 선생들은 어쩐다, 우리 북측은 어쩐다, 또 우리 남한 관리자들도 남측은 이러는데 왜 북측은 이런다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과 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3년을 겪으면은 우리 공장은 이러는데 저 공장은 어떤다 말이 나옵니다. 이지감이 없어지는 진짜 통일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우리 회사 내에서는 통일이 돼 있는 거면 우리끼리는 서로 우린 거고 우리가 아닌 다른 공장하고 경쟁하고 우리가 더 잘하자. 저 공장은 이걸 잘하더라. 우리도 소위 이제 그럴싸하게 벤치마킹 하자가 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흥분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2013년 때 위에는 베트남이 좀 시장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경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에 오다를 땄는데 베트남 쪽으로 가져가 버렸다,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북측의 근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사장선생 더 싸게 제한을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잘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말로 한번 해줘 보세요. 아예 사장선생 그걸 놓치고 오냐고. 우리가 더 잘 만들면 된다고 그럽니다. 말은 사투리는 제가 안 씁니다만은 그 하나가 엄청난 변화거든요. 우리 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민족은 하나다는 거. 그다음에 북측의 근로자들도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면은 남한이 잘 살게 된 것처럼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중국제보다도 일본제보다도 남한제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계 제일이다. 뭐 올림픽 나가고 월드컵하고 이런 것도 같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지. 공유합니다. 이런 그 작은 그 소중한 마당을 우리가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작은 통일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매일매일 통일인 거고 우리가 그 남북 축구 단일팀 나가면은 우승이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얼싸안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북의 소위 말하는 민초 서민들이 날마다 통일, 날마다 단일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서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자네 부인 겨울에 찬바람이 나면 콜록콜록이 심하다면서? 그러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나? 배? 도라지? 맞아. 그 도라지와 배즙을 주 원료로 대파, 생강, 무 등을 배합해서 만든 도라지 배즙 감뚝을 드시게 해봐. 당 스마트백, 도라지 배즙 감뚝 출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대한민국에는 통일운동가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도 통일운동의 천병이지만 어쩌면 이념 같은 거 없이 순수하게 개성에 가서 내가 한번 뭘 해볼게라고 나서갖고 거기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어쩌면 진짜 통일운동가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이념 같은 거 없이. 맞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 제국주의로 부상하기 직전 한반도가 경제적, 문화적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가장 걸림돌이 남북의 화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공단 14개를 추가로 만들고 북한의 어쨌든 평화지대를 형성해서 여기에 문화 융성과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거점 핵심적인 국가로서 발돋움하기엔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걸 짓밟아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소름이 돋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 1000명의 북한 우리 동포들을 종업원으로 두면서 그 일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숙련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장님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막 통일이 막 되는 거잖아 매일. 그렇습니다. 아, 그런 박근혜 씨는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저희가 현장에서 그렇게 숙련돼가는 모습, 완제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요. 세계 제일이 보여요. 항상 세계 제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태리라든지 이런 쪽엔 장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여기 개성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 이제 잘 교육받은 인재들이 우리가 지금 저가 제품만 할 게 아니라 고가 제품까지 결국은 세계에서 우리 민족의 솜씨를 자랑스럽게 진짜 휘날리면서 다닐 날이 금방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한다면은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핵개발 자금된 민족 반역자가 돼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 개성공단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인터넷에 무슨 기사라도 하나 뜨면 때로 몰려들어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어쩌고 또 이러잖아요. 네, 그나마 요즘 다행인 건 그래도 관련된 기사가 뜨면은 99%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지지해주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조금 치유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업인들은 역시나 정신적인 피해보다도 물질적인 피해가 보상이 돼야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의 문제만 아니고 연관된 회사들이 5천여 개가 있는데
그 5천여 개 회사들 또 10만 종업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들, 그런 영세 기업들한테까지 우리가 피해를 여전히 입히고 있는 우리가 그 시발점이 돼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돼서 우리가 끼쳤던 여러 기업들에 대한 피해까지도 보상이 빨리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한만 오케이 하면 개성공단 가동이 가능한가요? 그저께 구글 워스로 지금 봤더니 개성공단 여러 가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놓여져 있다. 그쪽을 어떤 뭐 폐지를 한다든지 철폐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안 밟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이라도 저희 개성 기업인들 방북도 좀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자, 돈 주자가 아니라 있는 제품 우리 민족의 거잖아요. 그렇죠, 남측이 쓰든 북측이 쓰든 그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썩어서 버리고 이렇게 방치하면은 그 국민적 손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관리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러면서 또 제기도 조심스럽게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 심정이 읽히는 게 오죽하면 구그로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내 새끼가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손 닿는 곳에 있는 거야. 아유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지금 박근혜가 이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런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북한을 만나거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통일부하고 국회하고 일단 박근혜는 지금 자기 권한이 저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통일부하고 국회의장 간의 어떤 협약을 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문제를 북과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하고 통일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경협 쪽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과 빨리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박근혜가 해놓은 지시 있으니까 북한도 당장 박근혜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고 박근혜가 한 짓은 어차피 정권 교체해야 바꾸어지는 건데 그 사이에 야당이 다수인 국회라도 그렇죠.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뭔가 집행할까 빨리 집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슬슬 정권 교체 준비하고 정권 교체 되자마자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요. 예, 맞습니다. 예. 사장님 어떠세요?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기회가 있다고 하면? 마음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제가 죽어도 거기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필생을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또 누가 정권 교체됐다고 이렇게 할 거면, 또 정부의 강압으로 할 거면, 법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해놓고 통치행위랍시고 이렇게 할 거면, 그건 바로 잡아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특별법으로나 뭐 기타 어떤 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할 수 없을 어떤 법안을 만들지 않고는 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뭐 미사일 한 방 쐈다고 중단되고 이러면 안 되고 원래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개성공단을 제3지대로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섬이나 아니면 어디죠? 이게 강화도 뭐 그쪽으로 해서 그 연길이나 이런 것처럼 노동자들을 매일 실어 날리거나 거기에 이제 그 기숙사 같은 데로 차라리 하는 방안도 논의됐었다고 해요. 예, 중국처럼 아예 정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도 어쨌든 해서라도 저는 통일을 지향하는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돼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끝까지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성공단을 지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10여 년 넘게 70대 30으로 개성공단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불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개성공단 재개 지지한다는 이런 부분이 낮아진 건 이 정부의 아주 부당한 광고전, 홍보전, 선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종북 메카시죠, 뭐. 예. 네, 메카시. 그 개성공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평이 원래 그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그 중에 40만 평 정도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게 50배입니다, 지금. 50배를 더 개발할 수 있으면 지금 남측의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3,000명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곱하기 50을 해보십시오. 15만 명이 생깁니다, 일자리가. 어마어마. 연관산업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3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지금 청년 실업 또는 시니어 실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자리도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 개성공단 한 개 더 생기면 또 30만이 또 그렇죠.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 비용도 더 낮출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개성공단 날려버려서 우리 민족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기회비용을 날려버린지 모릅니다. 북한의 군대까지도 뒤로 밀었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네요. 전 세계 투자, 특히 미국에 있는 미국 투자 자본들이 정말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저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녹아나는 땅인데 저기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정말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군침을 다시고 있는 곳이 북한 안에 그 산업적인 그 개발 가능성과 지금 그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 특히 북한인 노동자들 좋아하는 게 가격이 싸기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방 일을 배우고 성실하고 숙련도도 높을 뿐더러 일에 대한 프라이드와 충성심,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누구든 명장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관과 인생관과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갖추어진 굉장히 우수한 노동자들로 파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받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북한에다가 실제 로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노동자를 받아보기 위한 게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 정부는 2만 명 정도라고 억지로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30만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동북 삼성 지역의 각 공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뭐 개성공단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산업적인 자원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중국하고 대중국하고 그 무역이나 교류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내수나 수출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북한하고 우리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늦었어요. 이제는 이 추세로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중국도 아닌 베트남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데까지 가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도 다 따라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30분 거리에 엘도라도가 있단 말입니다, 산업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정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점괘가 나쁘게 나온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노릇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근데 사장님, 폐쇄 조치하고 나서 며칠 만에 문을 닫았잖아요. 하루 만에 닫았습니다. 물건은 전혀 못 갖고 나오셨겠네요? 일부 극히 소량 가지고 나온 업체도 있는데 대부분 단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다 가장 늦은 시간으로 돌려놨습니다. 한 개라도 더 실으려고. 그런데 마지막 5시 땡치자 그걸로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게 2013년 때 잠정 중단됐을 때는 25일 동안은 차량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트렁크 본네트 위에 다 싣고 내려와서 거래처한테만큼은 피해를 줄였었죠. 그런데 올해는 그때 그 유동자산 피해보다도 무려 1,000억 원이 더 늘어나 있는데 정부는 그걸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식한 놈들이라 그래, 무식한. 그러면 지금도 현재 그 공장 안에 그런 물건들이 그냥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다 하잖아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건 너무 뭐랄까, 강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한편으로는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루 만에 물건조차 전혀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요, 지금 굉장히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에 쩔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내가 북한에서 지주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전쟁이 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몸뚱이만 지금 남한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70대 이런 분들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공에 대한 서사, 일부가 몸만 빠져나왔다. 내 고향, 재산 북한에다 다 두고 몸만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공의 지금까지 주축 세력 중에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그 일을 21세기에 똑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겪게끔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될 말인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늘 불행의 레파토리로 깔고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다른 사람에게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평화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나. 참 끔찍하단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한 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구나. 절실히 느낀 겁니다. 대통령의 책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성실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 국민의 생명은 세월호로 아주 상징적으로 보내버리더니 국민의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개성공단위로 그냥 침발라버리고 통일에 대한 노력 같은 건 완전 쌩까고. 예. 반대로 이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아니고 이건 평화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력 통일이나 이걸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폭망해라. 폭망하면 내가 들어갈게.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북한 우리 그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 폭망해버려라. 그래서 최대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남한에서 휴전선 위북으로 올라오는 걸 허락할 것인가? 우리 어려울 때 인도적 지원 한번 안 한 당신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으로 지금 고소 고발했죠. 네. 지금 배당은 됐나요?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당한테 씨발 폐쇄당하고. 그러니까 뭐 놀리는 거야 뭐야 저한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힘들 때 최순실 사태가 터져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참 저희가 아이러니하다. 예, 아이러니하죠. 아예 최순실이가 없었으면 아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최순실이 드러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병 주고 약 줬네. 약을 우리가 받았나? 이게 약인가 싶어요. 그나마 밝혀졌으니 다행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이제 뭐 지금은 우리 촛불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개성.net GAESONG 뭐 정확한 도메인이 없었나 봐요. 정확히 읽으면 개송.net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요. 광화문 나가면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도 광화문 나가면은 이 공권력에 의한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항상 거기 와서 기자회견 하시고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박근혜 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나라 운영하면 개성공단 사장님들이 광화문에 올 일이 사실 없어요. 가서 그냥 그렇죠. 돈 모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개성공단 폐쇄도 국민이 납득을 하면 돼. 처음에는 온갖 거짓말로 북한 핵을 붙여다가 호도화했다 그럴까요? 세뇌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했다는 게 바로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나온 거 점괘가 나빠서 하나잖아요. 저절로 망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다 폐쇄해 놓으면 나중에 저기가 고범 몰입되고 다 스스로 망해가지고 비단길 깔고 그냥 걸어 들어가서 접수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꿈에서 선몽한 점쟁이가 해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외교와 경제정책이 결정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력통일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거고. 흡수통일. 걔네들이 얘기하는 흡수통일. 근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자신들의 논리는 이제 숨통 조이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무너졌다. 무너졌을 때 최순실이나 박근혜의 생각처럼 꽃길 밟고 과연 남한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미 민족적인 상처, 서로 간의 반목 이런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꽃길 밟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그 사이에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말 그런 유사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당연히 남북한은 원래 한 나라였으니까 북한이 망하면 그건 남한 거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저렇게 폐쇄하고 난 뒤로 관심 있게 이제 정세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데 대통령의 스탠스가 뭐 사드 배치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6.25 동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승만이가 자꾸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 걸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진통일. 예, 이런 식으로 또 자꾸 한번 하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사람이 죽는 데는 소총, M16 소총 한 방이면 다 죽습니다. 11명을 뚫고 다 죽입니다. 핵으로 죽나 뭐로 죽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한번 터지면 공멸 아닙니까? 핵무기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런다는데 터지는 순간 공멸 아닙니까? 그렇죠. 공멸하려고 공격무기 만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럴 때 핵이 필요 없는 세상, 총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자는 게 아니고 현실감 있게 공단을 만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 뒤에 먹는 문제. 북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입합에 고깃국 먹는 세상 만들려고 합니다. 잘 살 수 있다고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참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게 해줬으면 박근혜 대통령 영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웅행이 무슨 젊게 봐가지고 이거 주술술사 같이 그렇게 하고 푸닥거리 하듯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실제로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이 굉장히 고조됐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 남북 경협 복구, 민족 화해 협력을 위한 이 시민연대 여기에서 지금 당장 이제 기자회견도 하실 거잖아요. 네. 거기서 주장하시고 싶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2월 10일 날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정책에 대해서 국정농단에 의한 최순실 등의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 기업들도 있고 내일 경협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남북 경협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고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루속히 그분들이 받던 피해를 보상하고 남북 경협을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지하 사회단체들과 함께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당장의 현안 문제로서는 국회 지금 저희 개성공단 기업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만 정부가 인정했다고 하는 피해 금액의 차액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지급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고 경영 활동에 그나마 좀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예산 통과가 지금 시급히 돼야 되는데 그 점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 피해를 준 사람들이 마인드가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북한식인 거잖아요. 북한이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피해 입혀도 가만히 있어. 돈 줄 때 좀 어련히 줄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딱 그 방식인 거잖아요. 네.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갱이 방식인 거잖아요. 네.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런 거잖아요. 정말 웃기는 집단이에요.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정말로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 입은 만큼 보상해주고 털어라. 우리는 쿨하게 가겠다. 이렇게도 안 해, 이것들은. 네, 최순실 게이트나 박근혜 게이트 외에 남북 경협 중단했다는 특검이나 또는 청문회를 강도 있게 좀 해야 된다고 해야겠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피해액을 국가 혈세로 줄 게 아니라 일단 선 보상을 하고 후 저는 추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말 미래를 완전히 버린 그렇죠. 폐륜적 행위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반드시 이 책임을 저 구급 공무원까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강창범 피해대책위원회 간사이자 사장님 한 1년 동안 속 엄청 끓이셨을 것 같고요. 네. 그 감정 담아서 저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생소합니다. 기업 경영에만 전념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경쟁업체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만 아주 평생 생각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런 우리 정부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겪으면서 저도 이렇게 우리 사회 현실에 눈뜨게 됐습니다. 우리 이 팟캐스트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일이 아니다. 남일이다.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생각보다도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깨어서 서로 옆에 부당한 일,
부정의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사회에 대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의식을 완전히 바꿔서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씨의 공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정말 사업만 알고 계시던 분에게 정부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박근혜 씨께 감사드리고요. 아, 이분은 뭔 죄야? 지금 촛불 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좋게 생각하자 이거지. 어차피 정의, 진실은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금방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갖고 가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도메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뉴랜드 메이커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랜드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관련 얘기를 좀 전달해 볼까 합니다. 아래 링크는 염안섭이라는 분의 강연 영상인데요. 우리나라 현재 망국적 동성애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날 패널분들은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으로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좋은 내용이니 한번 시청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우리나라의 동성애 조장 분위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을 굳이 색출해서 탄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사회적으로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취향을 넘어 어두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운동, 페미니즘 이런 게 또 유태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짧게 끝냅니다. 진미 선생이 페미와 동성애, 옹호 쪽인 것 같아서 충격받고 분노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단서 한 개만 남기자면 페맨이라는 유명한 국제 페미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이스라엘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자 조지 소로스가 후원을 끊었다는 것. 유태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서는 좋다고 열성적으로 선전하는 일을 자기 나라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흔한 그리고 뻔뻔한 행태인 것이죠. 겉으로 인권운동으로 보이는 것들도 유태인의 손을 타면 그 나라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디오 질감하시고 저 염안섭이라는 분을 초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집단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고무찬양죄야 맘먹는 속성을 지닌 것 같거든요. 절대로 넋놓고 바라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위 비디오는 교회 강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현재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이익단체나 종교, 반종교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예민한 문제 보내셨는데요. 저는 뉴랜드 메이커님의 생각에 어떤 반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존중하고요. 현재까지 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심은 없다. 다만 그가 동성애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난할 생각은 없다. 여기까지가 사회적 어느 정도는 합의가 좀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동성애 조장 분위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걸려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뭐 서울에서 인권조례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차별이라든지 혹은 음지에 숨어 있었던 동성애자들이 양지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일종의 이런 부분도 차별이라는 부분의 범주에 본다면
동성애자라서 차별받는 부분, 그런 부분 또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과연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퀴어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동성애가 좋아서 동성애를 할까 과연?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건 어차피 퀴어 축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점차 나아지는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향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태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지금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퀴어 프레이드라든지 뭐 축제라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너는 이것을 되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음지에서만 왜 사람인데 그냥 같은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냥 같이 더불어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생각난 김에. 저는 세상에 있는 웬만한 논란들 중에는요, 대부분 다 가치관 문제가 얽혀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없는 경우. 인문학적 논란은 사실은 대부분 다 가치관의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진보 쪽 계시는 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박근혜 싫어한다.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이해 못하겠어. 쟤네들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만 그들이 그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하는 측면에 니들이 박근혜를 진면목으로 알게 되면 좋아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측면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 가치관의 문제인 건 정답이 없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해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곡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형성된 가치관을 놓고 인간 자체를 존중한다면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보수성 갖고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니들이 정말로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라고 그들은 공격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이해 못해? 성차별 같은 걸 왜 해야 돼? 라고 말만 할 것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 그러니까 종교, 특히 기독교 같은 데서 악의적으로 뭔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방송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지점이 있냐면은 진보 쪽 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수준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점인데 그거를 공격을 해대면요, 상대방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뉴 랜드메이커님 메일이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